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27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어,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뭐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아마도 이번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시장이 개장을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는 또 2, 3일 휴일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하는 일, 특히 주식 좀 잘 되셔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 연휴 기간에 주식장이 열리지 않는 그 기간에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식에 관련된 뭐 기술적인 차트 이런 분석하는 그런 책들 말고요. 그냥 기본적인 우리 저 세계 경제에 돌아가는 흐름들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으면 좀 보시고요. 그리고 주식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책이 있으면 좀 공부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되면 이게 토요일 날이나 뭐 일요일 같은 날 그런 책들을 제가 좀 읽고 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요즘은 아직은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조만간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책들을 제가 좀 읽고 또 여러분께 그 주식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주식을 대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또 앞으로 세계 경제의 어떤 4차 산업의 어떤 그 앞으로 흐름들 좀 그런 것들을 좀 읽어서 좀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요. 예상대로 역시 배당락이었지만 코스피 특히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좀 억눌려 있지 않았었나 코스닥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좀 다른 유튜버나 또는 뭐 다른 증권 방송에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오늘까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흐름이 좋겠다라고 아마 얘기하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뭐 다른 분한테도 얼마든지 좀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들을 앞으로 연초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당장 월요일부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긍정적인 면과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신 여러분은 그냥 참고로만 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환율 차트를 우리가 또 한번 봐야겠죠. 환율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게 환율 차트고요. 아래 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환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파동이 하나, 둘, 이제 세 번째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요 음봉이 요 밑으로 나오질 않고 지금 옆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이 시가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이 음봉이 하나 더 나오질 않느냐 하면은,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지지하는 모양을 보면은 당분간 좀 옆으로 행보하면서 무언가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양봉이 지난번에 이 음봉을 이 음봉의 크기를 거의 절반 이상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양봉을 깨는 다시 한번 큰 음봉이 나오질 않고 옆에서 버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오파는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파동을 보면 좀 강한 종목들은 바로 한번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그냥 음봉을 지으면서 마무리 짓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보통 10개 중에 한 1개 정도, 2개 정도는 이런 모양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톡이 왔어요. 네. 어쨌든 제가 보는 이 시장의 긍정적인 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 주봉을 보면 중기적으로는 이 환율 차트가 요 61선을 뭐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61선을 잘 버티고 있고요. 꼭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려오지 않아도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랬죠. 아까 일봉도 그랬지 않습니까? 환율이 바로 밑으로 한번 떨어지는 음봉이 아니고 옆으로 떨어지는 음봉이 나올 수 있듯이 주봉도 지금 3파 이후에 4파 상승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왔죠. 그때 1200을 넘니만이 이거는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 121선까지 떨어지지 않고 1140원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요. 주봉을 보면 뭐 환율이 지금 올라가도 크게 올라갈 자리는 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11선이나 5일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급등해서 올라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밑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옆으로 기면서 행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5파 상승이 이미 종가상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완료가 돼 있는 상태지만 현재는 5파가 주봉상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는 코스피가 이 121선요. 2250포인트를 만약에 닿는다면 그때는 시장이 좀 조정이 크게 한번 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2250포인트요. 근데 뭐 이 121선 터치할 수도 있겠지만 뭐 꼭 121선을 꼭 터치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 올라가면 좀 여러분께서는 언제 코스피 터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지금은 5파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 중이니까요. 좀 조심해 가면서 우리가 좀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 정도는요. 좀 세게 한번 또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번 정도는 앞으로 좀 세게 뭔가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 2번이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요. 당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제 연말이 되고요. 30일이죠. 또 신년사,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가 또 1월 1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올 연말까지 미국의 협상에 어떤 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올 연말까지니까요. 연말 이후에는 그러면 뭐 미국이 만약에 뭐 별다른 뭐 물론 물밑으로는 뭐 서로 협상이 될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 수정 제의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요. 표면적으로는 만약에 미국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북한이 또 한번 사고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예단할 수는 우리가 없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마침 이 파동이 그 5파 지점 근처까지 가고 있는 중이라서 5파가 지금 마지막 진행 중이라서 2250포인트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 왔습니다. 돌파하기가 힘들 거라고 제가 당장 돌파하기는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어떤 그런 이 문제들, 만약에 그런 큰 거를 쏴버리면 이 시국이 주식의 이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큰 걸 쏴버리면 미국이 또 가만 안 있겠죠. 겁을 주든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식 시장은 저는 크게 한번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저는 한 2100포인트 전후까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2100포인트 전후까지 한번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장중에는 한 2090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대략 2100포인트 전후까지. 그 가능성은 저는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저도 매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께도 중간중간 제가 단기 매매를 자꾸 말씀을 요즘 많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단기 매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점점 이제 2250포인트나 2250포인트까지 갈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파동의 길이로 봤을 때 2230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2230 정도에서 저는 여러분께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30 정도면 2250까지 20포인트 밖에 남지 않았는데 2250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 자리는 저는 막힐 거라 보고 있거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당장 연말 연초에 북한 문제 때문에 한번 시장이 요동을 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행히 만약에 별 문제 없이 북한이 큰 거를 쏘질 않고, 또 김정은이가 그냥 신년사에서 말로만 그냥 이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하게 된다면, 큰 거 쏜 거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행동을 옮긴 건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한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북주 정도만 영향을 받고 시장은 크게 좀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비가 만약에 한번 지나간다 하더라도 또 한번 제가 또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잠깐 제가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오늘은 어차피 내일이 휴일이니까 좀 전체적인 시장에 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입니까? 투자정보에 해외 증시 종합, 그 다음에 등락률 비교 차트. 아닌데 이거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예. 지금 미국 증시가 보면요, 요거는 주봉을 열어놨는데 주봉상으로는 좀 덜한데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 120일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격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월봉입니다. 이거 지금요. 그 다음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도 보면요, 이 정도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도 보시면 이 정도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항상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이 정도 이격이 벌어지고 나면 조정이 들어왔죠. 지금도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조금만 더 상승 한 2900포인트 정도나 또는 2900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까지 간다 하면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미국 시장은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간다 하더라도요, 점점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 할수록 저는 조만간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높게 보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월봉하고 일봉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걱정하는, 두 번째 걱정하는 것은 바로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이 왔고 또 급락을 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처음에는 저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하겠지만 그 이후로 21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한번 밀리게 될지, 아니면 북한 문제로 한 2100포인트까지 밀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저는 어떤 이유든 둘 중에 하나는 2100포인트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일단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에 놓게 되면 처음에는 좀 밀리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우리는 옳은 게 없기 때문에 초중반을 넘기게 되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일단 틀고
정리하고 같이 하락할 때 견디고 있다가 미국장이 계속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침에 시가는 내렸다가 종가상으로는 다시 뭐 버틴다든지 그런 모습이 몇 번 보여주면 그때는 우리는 저점 매수를 해도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저점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좀 우리 시장이 한 두 번 정도는 한번 희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코스피도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피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박자를 한번 세볼까요? 이 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5파는 이 1파나 3파 상승에 비해서 아직까지 높진 않아 보이긴 하지만요, 저는 이 120일선까지 정확하게 타치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2230포인트 정도가 좀 코스피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뭐 전에도 제가 파동상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요. 오늘 코스피가 배당락이 나오면서 아침에 여러분도 놀라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갑자기 마이너스 14포인트, 마이너스 18포인트까지 빠졌었죠. 이 무슨 난리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배당락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2204포인트지만 이 배당락이 14포인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요. 배당락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4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플러스 6포인트까지 올렸으면 오늘 무려 20포인트 정도가 코스피가 어제 기준으로 배당락 나오기 전 어제 기준으로 20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제 일봉상 어제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어제 종가가 2197이었습니다. 2197에다가요 20포인트를 더하면 2300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잠깐만요. 제가 산수를 잘 못했어요. 자, 다시요. 자, 어제 종가가 2197이죠. 오늘 시가가 얼마입니까? 배당나 놓은 시가 2183입니다. 2197에서 2183을 빼면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4포인트 정도가 나는 이걸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수가 얼마죠? 2204입니다. 2204인데 실질적으로 어제 기준을 보면 여기서 14를 더하게 되면 2218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요. 맞나요? 맞죠? 네, 2218. 즉 2218, 222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산수가 왜 이렇게 어렵죠? 네. 222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2230포인트는 이제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2250포인트 기준을 잡으면 약 지금 기준으로 한 3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음주 월요일날 한 번 더 만약 코스피가 오른다면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괜찮았지만 오히려 연초에는 모든 사람들이 연초에는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저는 시장이 뭐 북한의 빌미로 해서 시장이 안 좋아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조심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 코스피 보조지표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코스피 보조지표도요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상당히 3단 상승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일봉입니다. 가열권에 좀 들어와 있죠. 보조 지표들도. 주봉도 한번 볼까요? 주봉도 지금 어쨌든 뭐 가열권에 들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봉상으로도 하나 둘 셋 말씀드렸죠. 계속 일봉도 한번 볼까요? 일봉도 하나 둘. 자, 요 고점을 돌파하면서 쌍봉 나왔고 또다시 급락 놓은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쌍봉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물론 이 자리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봉상 이 보조 지표도 보면 하나 둘 셋 지금 굉장히 3단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만약에 좀 시장이 만약에 오른다면 좀 비중 조절을 하시든지 일부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셔서 오늘 제가 장중에 댓글을 여러분께 좀
10% 이상 오른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하시라고 제가 댓글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 요 정도까지 이제 지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종목들을 보면 저는 종목도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드팩트 먼저 한번 볼까요? 매드팩트는 오늘 정확하게 이제 3파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매드팩트가 분명히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자, 분명히 조정이 들어오는데 월요일날 조정을 받게 될지 아니면 신년 초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매드팩트는 좀 조정이 들어올 듯 합니다. 오늘 기간도 일부 좀 차익 실현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두산 퓨어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두산 퓨어셀은 8,900원 정도까지 근처 오면 저는 두산 퓨어셀은 단기 고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8,900원 정도 장중에요. 그래서 두산 퓨어셀 오늘 8,76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불과 고점 기준으로는 한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00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어제 이 시가 1865원 저점이 저는 이 저점이 완전한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SM 라이프 디자인은요 1800원은 깨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 말이 제가 이 회사 이 SM 라이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요. 근데 제 생각을 100%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제가 YIK가 이 종목 2710원을 계속 부러지다가 그냥 그까지 오지 않고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100% 믿지 마시고 제가 무슨 가드입니까? 제가 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기준으로 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또 제 생각을 여러분께 저는 일단 뭐 맞든 틀리든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뉴파 플라즈마도 오늘 좀 꼬리를 달고 내렸지만 제가 보기엔 이 종목 오늘 요 4,03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조금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크게 빠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제가 보기엔 뭘 크게 쏠 것 같지는 않고요. 급도 없이 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뭐 이 신년사에서 좀 가격한 은사들을 좀 이렇게 이게 내뱉으면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겠죠. 또 내일은 또 다음 주 뭐 월요일은 또 연휴가 또 이 코스 이게 정시가 휴장이 되면서 1월 2일인가? 예, 그때 또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3일인가 1일인가? 예.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돈을 좀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 심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침에는 뭐 미국장이 올라가서 아침에 좀 높게 좀 약간은 좀 플러스로 시작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분은 그 플러스가 나오면 한번 잘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요. 오늘 제가 댓글에는 좀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좀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SM라이프 디자인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종목이 1800원이 깨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 오늘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이 1800원까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네. 자, 오늘 제가 빅텍이라는 종목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방사능이 아니고 방산 관련주인데요. 오늘 저는 빅텍이 사실은 1100원을 깰 줄 알았습니다. 1100원을 깨게 되면 그 1100원을 깨는 자리에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1100원을 살짝 깨는 상태에서 분할 매수하게 되면 좀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심때 11시까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 빅텍을 조금 담았습니다. 지난번에 엊그저께 제가 빅텍에 한번 물을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날 바로 아침 시초까지 동시에 던져버리고 개발락할 때요. 다른 종목으로 많이 하고 남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복수는 해야죠. 그래서 오늘 조금 사봤습니다. 큰 수량은 아닌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조금 사봤고요. DB 하이텍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29,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리에 만약 온다면 이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제법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장중에는 28,85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29,000원 근처까지 왔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이게 고점이 나온 건지 아니면 29,000원을 돌파해서 29,500원까지 한번 갔다 올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세력 마음이니까요. 내일이나 모레 잠깐 눌러줬다가 1월 초에 한 번 더 띄우고 그 다음에 한 1월 5일을 전후로 1월 6일을 전후로 해서 한번 이제 크게 한번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큰 거를 쏘지 않는다면 저는 1월 초까지는 괜찮은 장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제는 거의 8분 능선까지 어느 정도 가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좀 짧게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만약 큰 거를 쏴버리면 이 시장은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으로서는 큰 거 쌀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 거 쌌다가는 골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분위기로는요. 어쨌든 뭐 김정은이도 판단이 있으니까 만약에 큰 걸 안 쏜다면, 말로만 신년사에서 만약에 한다면 주식시장은 1월 초까지 1월 한 5일 6일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문제는 1월 5일 6일 이후에는 뭐 미국장 때문에 한번 하락이 크게 올지, 그 이후에는 아니면 뭐 김정은이 뒤늦게 한번 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듯 하고요. 자, 그래서 연말 연시 1월 1일까지 시장은 아마 그 김정은이 신년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조금 1월 1일까지는 좀 확인하지 않을까. 아니면 12월 말이 이제 12월 31일이 화요일인데 우리 주식장은 월요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좀 일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일부러 좀 비중 조절을 해놔서 현금을 좀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힘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우리가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1월 1일 이후에도 1월 1일까지 별다른 신년사에서 뭐 특별한 시장에 영향이 없다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1월 1일 오후장부터나 아니면 1월 2일부터 다시 한번 시장은 짧고 강한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등이 들어올 때쯤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그 전에 미리 제가 선침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목요일날 아침에 그냥 시초가에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사는 게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장 아침에 미국장이 많이 올라서 좀 뜨면 좀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비중을 100% 다 현금화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왜냐하면 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메이드 오늘 많이 올랐죠. 13,000원까지 오늘 육박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제가 그때 여러분께 카톡에 11,000원부터 11,500원부터 1,500원 요 사이에 저점이 한번 놓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차트를 그냥 그 사람들 아예 배제하고요. 차트상으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최대 1,500원 정도 아니면 11,500원 요 사이 정도에서 저점이 나올 거라 봤는데 얼마에 나왔는데 얘가요? 1,900원이 저점이 나왔죠. 자, 이제는 13,000원이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13,000원대에서 얘가 행보하다가 확 빠진 거예요. 그래서 13,000원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고, 마침 또 21선이 또 맞닿아 있네요. 자, 13,000원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올 듯 하고요. 다시 저점 매수 잘 하시면 됩니다. 13,000원에서 13,500원 또 14,000원까지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제일 심한 가장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바로 뚫고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저점 매수 하시면 됩니다. 자, 리메드는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아침에 미국장이 뜬다든지 리메드가 오늘 종가 정도 기준해서 여러분께서 좀 적절한 시점에서 좀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월요일 날은 뭐 여러분께서 어차피 매도 좀 하실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장 끝나고 나서 연휴 기간에 하루 정도 날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